멀리서 또 오늘 KTX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문희 작가님 나오실 거예요. 페이스북 관련돼서 페이스북 선거 전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맨 교육연구소 대표 민문희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서 할까요? 저는 제목을 페이스북 선거 전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원칙으로 잡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접한 거는 2010년도예요. 그때 제가 아이폰을 하나 사서 제가 그냥 혼자 놀았습니다.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막 놀다 보니까 친구가 5,000명이 되고 비공개 계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의 요청도 받게 되고 SNS 홍보단 또 뭐 군청, 시청 이런 데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다 보니까 돈까지 벌게 해주는 페이스북을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선거 전략으로 이번에 책을 이제 썼는데 저기 보시면은 근데 왜 소개 이렇게 직접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청년맨 교육연구소 대표고 사단법인 4차 산업혁명연구소 연구원이고요. SNS 선거전략연구소 구미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SNS 기자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좀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처음에 가입할 때도 굉장히 쉬워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바로바로 그냥 계정 등록이 돼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뭐 많았어요. 영어도 많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손쉽게 자기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계정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프로필을 이미지 메이킹하라. 이걸 먼저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보는 게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벌써 책이 나오기 전에 최정영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선거전략연구소 거기 교육을 받고 제가 요청을 받고 지금 구미시장 유력 후보분을 벌써 컨택을 해서 제가 만나서 봐드리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옆모습이시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드렸어요. 프로필 사진 먼저 찍으시고 정면으로 나오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금방 또 실천을 하셔서 지금 이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진 대충 찍지 마시고요. 얼굴 조그맣게 해서 뭐 이렇게 배경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것보다는 내 얼굴이 내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멋있는 프로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프로필도 이미지 메이킹한다 생각하시고 깔끔한 사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친구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페이스북 방송하기는 제가 이제 SNS 홍보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저도 또 홍보단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방송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대선에 관심이 항상 많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켜보면 다 방송을 하셨어요. 후보분들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예고를 해요. 몇 시에, 오늘 6시에. 박원순 후보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방송을 합니다. 미리 띄워요. 그럼 그거 내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강제성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방송하기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바로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나만 보기 설정이 가능해요. 리허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기로 해서 먼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먼저 한번 찍어보시고 자신이 생겼을 때 다시 찍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나만 보기를 전체 공개로 전환하시면 돼요. 전체 공개가 부끄럽다 하면 친구만 공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 범위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일반인은 모르는 페이스북 알고리즘 원리. 이거는요, 제가 진짜 머리를 뜯어가면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거 다 잡은 거예요. 6가지를. 제가 2010년도부터 놀았다 그랬죠. 페이스북에서. 그때 페이스북이 이렇게 시작해서 역사를 제가 다 같이 그냥 놀면서 다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하고 막 뭐 논문 쓰고 이러진 않았지만 하면서 제가 다 체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엣지랭크는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엣지랭크라는 거는 이제 친밀도, 가중치, 시간, 시일성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친밀도는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거나 댓글을 달았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친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뉴스피드에 뜨는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중치라는 거는 웨이트인데요. 가중치는 제일 높은 게 투표예요. 투표 있죠. 그룹이나 이런 거 페이지 그룹을 보면 투표를 해요. 투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사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글만 적는 거는 가장 웨이트가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동영상을 하실 때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긴 거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한 10초, 15초 좀 길다 하면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면 20초 정도 거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더 보여주고 싶더라도 거기서 끊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엣지 랭크는 투표나 동영상, 사진, 링크, 상택을 순으로 웨이트를 준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스토리 범핑인데요. 스토리 범핑이라는 거는 3시간 주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뉴스피드를. 그래서 인기가 없다, 글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요. 뜨질 않겠죠. 근데 인기가 있다, 반응이 좋다, 이러면 글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뉴스피드 판에. 그리고 뉴스피드도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그 지구본 모양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들어가면 돼요. 소식이나 이런 거. 이 강제성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소통형 개방형 SNS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주 오래된 글이에요. 막 5년 전에 걸 누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댓글 달았어요. 근데 또 반응이 좋은 글은 오래된 글이라도 또 띄워줍니다. 뉴스피드에. 그게 원리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스팸성 콘텐츠 제재. 유저들은요, 스팸성 정말 싫어해요. 제가 우리 친구가 사과 농장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요. 3살이에요, 아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복숭아 농장만 하다가 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많이 이렇게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농장도 하시면서 사과즙도 하게 됐는데, 사과즙을 제가 좀 팔아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 거를. 그래서 그냥 사과즙만 올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사과즙만도 올려봤어요. 안 사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스토리를 제가 담은 거예요. 우리 친구고 늦게 아이를 낳아서 의성에서 사과 농장, 복숭아 농장을 하고 있는데 아기도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만들고 그걸로 사과즙을 만든다 이랬더니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들어가면 그거를 광고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광고만 띄우면요, 안 눌러요. 제가 친구가 5,000명이 넘고 팔로워들이 많지만 광고를 제가 띄우면요, 한 예의상 달아주는 거 한 20개 정도? 좋아요? 그 정도밖에 안 눌러져요. 근데 내가 스토리를 담아서 하면은 뭐 300개, 500개 막 달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나 공유나 댓글을 억지로 요구하는 게시물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500개를 좋아요, 500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자꾸 떠올리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게시글에 링크가 연동된 페이지가 오로지 광고다. 이것도 제재를 받게 돼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넘어갈게요. 라스트 액터라고 하는데요. 라스트 액터는 이 사람이 몇 개를 좋아요나 댓글 이런 거를 50개를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한 거 50개를 쫙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위를 매긴 다음에 순위에 따라 뉴스피드에 노출시켜줘요. 페이스북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네이버도 똑똑하지만요, 페이스북은 똑똑하면서 공정해요. 제가 네이버도 하고 있어요, 블로그. 근데 블로그는 장단점이 있지만 블로그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검색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로그에 보면 제가 영주 부석사에 놀러를 갔었어요. 단풍을 보러. 그리고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하고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상단에 노출된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상황이 어땠을까요? 고등어 정식 15,000원짜리인데 고등어 저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고등어 처음 봤고요. 마늘 장아찌 3알, 막 진짜 멸치 5마리 너무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워블로그 요새는 그거 벌써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거 너무 이렇게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다녀서 없앴고요. 최적화 지수라고, 최적화라고 하면 돼요. 최적화가 잘 됐다,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요,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유저들, 상위에서 놀고 있는 유저들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니까 따라와라. 페이스북 그런 교육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국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게 일이 더 많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의 우선순위를 보면 친구가 적으면은 계속 떠요. 그 사람 글이.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거나 댓글 달면 거의 뜨니까 친구가 적으면 계속 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나 좋아서, 정말 우리 민은기 소장님 말에 예를 들어 좋아서 저 선생님이 올리는 거 내가 다 봐야지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보기라는 거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분이 올리는 거는 가장 먼저 노출돼요. 그래서 먼저 보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쭉쭉쭉 해보니까 좋아요 누를 때, 댓글 달 때 뉴스피드에 거의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쓰냐면 한번 제가 이제 뭐 띄우고 싶은 글이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오늘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누르는 거예요. 제가 누르고 제가 댓글을 달아요. 그래도 노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눌러놓은 다음에는 인기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자기가 눌러도 돼요. 그럼 또 뜨면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막 눌러요. 그래서 그거는 꿀팁입니다.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고 6번째, 컨텐츠에 머무르는 시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사진 그냥 팍 찍은 거는요, 그냥 팍 봐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정성껏 찍은 사진은요, 정성껏 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대충 쓴 글 있잖아요. 뭐,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뭐 기분이 꿀꿀해. 뭐 대충 막 상태를 올리는 건 안 봐요. 사람들 그냥 넘겨요. 근데 내가 뭐 거기다 스토리를 담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막 풀어가고, 난 재즈바에 가는데 거기 가면 어떤 음악이 나오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걸 한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 이거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포스팅을 얼마나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알고 싶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원칙.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SNS로 퍼스널 블랜딩하라. 퍼스널 블랜딩은요, 아이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선거 나오는 후보자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10가지 질문을 수록을 해놨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활동할 당원과 지역 조직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식으로 10가지 목록을 제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을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선거에 승리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감성의 가슴으로 다가가라. 감성의 시대예요. 지금은 보는 거, 듣는 거, 오감, 또 감성 전부 이쪽으로 해야지만 사람들이 눈을 돌려요. 귀를 열어요. 그래서 감성의 가슴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감성의 가슴으로 안 다가가고 건조한 거, 딱딱한 걸로 다가가면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감성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감성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또 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SNS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고유한 스토리가 거기에 첨가되면 최상이 되는 거예요. 3번째, 네. 즐거운 SNS 콘텐츠로 웃음을 주라. 이거는 우리 최재형 원장님께서 가르쳐준 그 부메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360도 회전, 카메라 들고 막 도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막 돌면은 재밌습니다. 그 영상이. 후보자들 그런 거 한번 하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SNS 컨텐츠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크게 없어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렇게 웃음을 주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을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보면 결혼 잘하죠. 남자 개그맨들. 이쁘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여자 다 꼬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웃겨서 다 꼬시는 겁니다. 웃으면은요, 애정이 싹 터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차별화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차별화해야 돼요. 이재명 씨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떨어지긴 했지만 이재명 씨. 누구? 한 분. 네? 성남시장. 아, 성남시장. 네, 그것도 이재명을 대표하는 거죠. 이재명 씨 막, 예? 손가락 혁명군? 아, SNS로 그거 막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차별화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또 있었죠. 그 뒤에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5번에서. 기억에 남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먼저다를 2번 다 하셨어요. 지난번 대선 때도 이번 대선 때도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셨어요. 딱 떠오르게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SNS 선거 전략은요, 개개인이 다 틀려요. 후보자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자에 맞게 우리가 그거를 컨설턴트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SNS 선거전략연구소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지역마다 다 계시니까 선거에서 무조건 당선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록. SNS로 가까워지면 호감을 가지게 되고, 호감을 가지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당선까지 이끌어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대답이 시원찮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NS로 가까워지면요, 호감이 생겨요. 호감이 생기면요, 좋아하니까 당연히 신뢰하게 돼요. 그럼 신뢰하면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네, 팍팍 찍어줍니다. 그러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거전략연구소가 이런 거를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